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아입니다. 봄꽃 축제 소식이 많이 들리는 요즘인데요. 그런데 이 봄꽃 소식을 듣고 한숨으로 대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인데요. 몇 가지 대처 방법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발효식품을 많이 자주 섭취해서 몸속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위치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거실이 좋을까 안방이 좋을까 고민하시겠지만요.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으로는 외추로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 설치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모직이나 스웨터는 조심. 스웨터 한 벌에 8만 개의 꽃가루까지 붙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봄 외출에는 복장에 좀 더 신경 쓰셔야겠죠? 꽃의 계절 봄에 꽃 알레르기로 몸고생,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울산 동구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첫 출연이신데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뇌척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좀 잘 낫지 않는 질병들 치료하는 걸 되게 재미있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는데 함께하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네. 수술이나 시술 후에 통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술이나 시술을 자주 받는 부위는 어떤 곳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받는 부위가 척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뭐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또는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협착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술을 받고 나면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나서도 아파지는 또는 통증이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보통 수술이 잘 됐으면 네. 이게 통증이 안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나요? 만약에 그 부분만의 문제라면 수술이나 시술 받고 나서 통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저림이라든지 마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감각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요. 네. 그 해당되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의 문제들 또는 그 다른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의 문제가 아직 덜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덜 해결됐다라는 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체에는 여러 부분들을 상호 보완해주고 또 협력해서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소변을 주관하는 방광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신경 같은 경우에 허리뼈 3번 신경, 4번 신경, 5번 신경이 나와서 지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중요한 것일 때는 하나만 아니라 두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데
척추만 아니라 척추 옆에 있는 인대, 근육들, 또 위아래에 있는 근육들, 또 척추들, 신경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간의 문제들이나 약한 부분들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위에 쪽에 있는 문제는 아래쪽에서, 아래쪽에 있는 문제는 위쪽에서, 또는 서로 같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그러면서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근육 같은 경우는 긴장이 되거나 또는 경화되기도 하고, 인대 같은 경우 경화되기도 하고,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뼈가 골격이 생기거나 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보면서 봐야 되죠.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 예를 들어 허리의 문제면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봐서 허리 위쪽이나 아래쪽의 문제도 같이 볼 수 있게 되죠. 저는 좀 놀라운 게 네. 우리가 소변을 볼 때도 척추가 거기에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좀 놀라운데, 네. 그러니까 아픈 부분은 허리지만 결국엔 다른 부분이 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 제가 치료한 분 중에 소변을 40분에 한 번 보시고 대변을 하루에 10번 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대소변을 한의학에서는 소장에서 구분을 해줘서 치료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변을 보는 부분하고 대변을 보는 부분이 같이 허리뼈 12번에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 이런 척추 구조적인 문제, 기능적인 문제만 아니라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같이 보고 치료를 해줬더니 훨씬 빨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보시고 소변은 80분에 한 번 정도 보게 되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아픈 부분이 허리라고 또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허리에 예를 들어서요, 이제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허리가 아팠다 왔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수도꼭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수도꼭지를 틀었을 경우에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와요. 그러면 수도꼭지 자체가 녹이 슬거나 아니면 그게 뭐 안 좋은 물질이, 이물질이 끼었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두 번째는 수도꼭지 바로 위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의 문제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그 파이프 위에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위에 물 탱크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청소한다든지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 탱크까지 오는 메인 수도관의 문제일 수 있고, 네. 조금 더 멀리 가서는 수원지, 상수원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인체에서도 허리에서의 문제만가 나타난다면 허리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하부 흉추, 그리고 상부 경추, 그리고 턱관절, 뇌의 문제로 갈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무릎이나 발목의 문제로 볼 수 있죠. 위쪽에서 이제 뇌나 턱관절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디센딩 패턴이라고 하고요. 발이 짧거나 또는 뭐 사고를 당하셨거나 또는 뭐 편평족, 이게 평발이거나 그런 분들 같은 네. 경우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고는 어센딩 패턴으로 보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도 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같이 보면서 척추의 균형과 순환을 같이 보는 게 필요하죠. 하지만 사실 집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때 저희가 네. 수원지까지 네. 신경 쓰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척추 전체에 축이 딱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목표 2번이거든요. 2번이요? 네, 그래서 네. 목표 2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건물도 축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고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잡아주는 축을 바로잡아줬을 때 건물의 축을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전체적인 인체의 균형과 순환도 좋아지게 되죠. 네. 특히 이 목표 1번하고 허리뼈 5번, 목표 2번하고 허리뼈 4번, 네. 목표 3번하고 허리뼈 3번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 1번과 1, 2, 3번, 허리뼈 5, 4, 3번의 구조를 같이 연결시켜서 움직여주는 이 로벳 반응계를 이용해서 치료해주면 좋아지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척추의 그 특징이 있는데, 목뼈는 7개, 허리뼈는 5개, 7-5는 12죠. 그래서 네. 가운데 있는 흉추는 12개인데 흉추 중에 위쪽 7개는 목뼈 7개하고 짝으로 움직여요. 1번, 1, 2, 3, 4, 5, 6, 7. 그 다음 허리뼈 5개하고 하부 흉추 5개가 짝으로 움직여요. 허리뼈 1번하고 하부 흉추 8번하고 2번, 9번, 3번, 10번, 4번, 11번, 5번, 12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 중심이 되는 게 목뼈 2번이죠. 그러면 그 말씀 주신 목뼈 2번의 문제 말고 좀 다른 경우에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나요? 이제 척추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뇌의 문제하고 같이 연결됐을 때요. 이제 뭐 암 수술하신 분들이나 또는 네. 전체적인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건강이 저하되신 분들한테서 많이 볼 수 있죠. 또 뭐 유방암이나 또는 갑상선암 또는 위암이나 혈액암 이런 걸로 수술하시거나 치료받으신 분들 또는 방사선 치료까지 끝내신 분들이
현재 상태에서 몸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뇌척수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의 배열, 정렬을 또 두개골과의 이 정렬을 맞춰주면 훨씬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또 활기찬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고 몸의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아, 근데 이걸 사실 저희가 집에서 정렬을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치료하는 핵심은 목표 1, 2번의 정렬인데요. 이제 이걸 이제 이 목표 1, 2번 축을 잡아주면은 뇌하고 척추가 바로 맞춰지는데 이 목이 좋아지면 허리도 좋아지고 이 두 개가 같이 정렬이 되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본인 얼굴을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좌우의 대칭이 맞는지, 그리고 앞뒤는 어떤지 이런 형태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좀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주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좀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작년 12월에 오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11개월 동안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진단받으시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시술을 11개월 동안에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비용도 한 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근데 통증은 30%만 준 거예요. 70%가 남아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꼭지 얘기를 하면서 아픈 건 허리인데 이는 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를 보고 목의 문제를 같이 보는 게 낫겠다. 근데 이분이 또 목도 좀 뻣뻣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치료를 해주니까 처음에는 조금 통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 나아지는 과정 중에 막혀있던 부분이 뚫어지려고 할 때는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이 30대 남자분이셨는데 치료하고 나서 2달 동안에 16번 치료를 했는데 치료하는 도중에 이제 통증이 70%가 한 3%까지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다음에 왔는데 갑자기 통증이 30%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셨냐고 물어봤더니 60kg 되는 운동기구를 들면서 허리가 아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아팠던 거랑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 얘기가 이전에는 60kg짜리 들 엄두도 안 났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엄두도 나고 그랬었다. 근데 치료받으면 좀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16번 다 치료받으시고서는 통증도 없어지시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셨죠. 근데 이분이 중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치료받고 나서 10일 동안 안 아프시다가 갑자기 또 아파지셨는데 이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이렇게 안 아프다가 아파지는 분들은 스트레스예요. 정신적인 충격이나 감정적인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서 목배 1, 2번이 틀어지고 목배 1, 2번이 틀어지면 허리뼈 5, 4번이 틀어지면서 척추의 정렬이 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분들도 있으시죠. 반대로 그러면 허리가 틀어져서 위쪽으로 틀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이제 다리를 꼬우거나 골반이 뒤틀어진 자세를 하거나 또는 작업하시거나 앉아있는 자세가 항상 이렇게 틀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골반 틀어진 것 때문에 목에 영향이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한의원의 내원하시기 14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에 핀이 박혀 있으시고 그리고 오시기 2년 전에 낙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척추도 압박골절이 생기면서 거기도 수술해서 핀이 박혀 있는데도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발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손도 저리고 허리도 아프고 납작다리도 아프고 이랬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26번 치료받으시면서 한 90% 이상 통증이 줄어들고 저린 거나 아픈 것들 많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가 되셨고 그리고 가끔 뭐 6개월 이후에도 오셨는데 보니까 유지되는 것들 보면서 이 치료가 구조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기능적인 부분들이 회복이 되니까 더 좋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경우였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요추 부분이 앞쪽으로 요추가 앞쪽 전방으로 전이 위치를 바뀌면서 생기는 증상인데 척추가 위치를 바뀔 만큼의 큰 힘이 주어졌으니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이분은 이제 거의 아작이 나가지고 인공 디스크를 심한 어떤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뼈가 하나씩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개를 세트로 맞춰 놓으면 핀을 박아 놓으면 이 움직이는 게 하나가 블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하나가 움직이는 것만큼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아파서 오셨어요. 수술은 다시 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서 있을 때 모습이 보면 좀 척추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시니까 키도 커지시고 구부러져 있던 척추가 펴지고 그러니까 건강해지시고 통증도 95, 50% 이상
감소된 채로 잘 지내시게 되고 하시게 되셨죠. 아니 근데 박사님 네. 지금 물론 여러 차례들의 네. 수술이나 뭐 시술을 받은 후에 좋아지신 사례들을 네. 설명을 해 주셨지만 네. 사실 이미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은 후에 네. 별로 이렇게 왕도를 못 느끼신 분들이나 네. 좀 내가 이미 뭐 예를 들면 뭐 장치를 착용하고 있는데 네. 아니면 수술을 이미 했는데 네. 그런 상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괜히 뭘 더 했다가 네.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이런 치료를 추가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치료를 병행하시거나 혹은 뭐 더 받으셔도 네. 좋아지시거나 그래도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장치를 착용하신 상태에서 네. 이런 치료를 같이 받으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치료받으시는 분 중에 목뼈 1, 2번 골절이 생겨서 거기에 이제 골반에서 뼈를 떼어가지고 거기다 뼈 이식하면서 핀을 박아놓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네네.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이신데 네. 교통사고 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바로 누워서 잠을 못 주무셨던 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치료 한 2달 정도 하면서 이제는 바로 누워서 주무실 수 있게 됐는데 핀이 박혀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들은 우리 몸은 척추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경이나 근육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또 서로 같이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쪽 한두 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에서 그걸 서로 도와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상들이나 아픈 부분들이 또 감소된 상태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태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핀 같은 거를 꼽은 상태로도 뭐 치료를 한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네, 물론 이제 아주 독특하게 아주 특별히 유의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제 직접 보셔야 되고요.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부분들은 이제 치료받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네. 뭐 체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걸 좀 어디에 뭐 두고 봐야 될까요?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요. 제가 아까 전에 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네. 그 축을 보여주는 곳이 이제 사실은 엑스레이를 보면 제일 정확한데 엑스레이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없으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자기 얼굴이에요. 네. 얼굴에서 이 코하고 입이 있는 부분, 얼굴 사진을 찍어봐서 눈하고 눈 라인, 코 라인, 입술 라인이 평행이 되어 있는지 좌우의 턱의 모양이 정상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 턱관절이 움직일 때 입을 벌리고 닫고 할 때 이게 어떤지를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턱관절에 소리가 나거나 뭐 턱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네. 허리나 목 수술의 통증이나 뭐 아니면 그런 거에 후유증 이런 것과도 좀 연관이 있나요? 네, 바로 아주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정말 네.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턱관절에 소리가 나는 건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에요. 첫 번째 증상은 턱을 벌리거나 닫거나 할 때 좌우가 다르게 움직이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소리가 나고 세 번째가 이제 입을 벌리고 닫고 할 때 이 귀 앞부분에 홈이 있어요. 입을 벌리면 네. 여기 손을 대신 상태에서 입을 벌리고 닫고 해보시면 네. 좌우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좌우가 다르게 움직이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 이제 새끼손가락을 귀 안에다가 넣으시고서 그리고 손가락을 조금 앞쪽 아래쪽으로 약간 대면서 해보시면 네.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이 턱관절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턱관절이 이 움직이는 중심이 목뼈 1, 2번이에요. 목뼈 1, 2번이 중심인데 1, 2번이 허리뼈 5, 4, 3번하고 같이 가고 5, 4번하고 같이 가고 목뼈 1, 2번이 상부용추 1, 2번하고 같이 가고 허리뼈 4, 5번은 하부용추 12번, 11번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안정화시켜주면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인대나 근육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같이 개선이 되게 됩니다. 특히 목뼈 1, 2번이 틀어지면 뇌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내려가는 큰 고속도로인 이 척추관이 틀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우선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하게 되나요? 턱 부분 같은 경우에. 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턱관절 사이에 0.05mm의 측정지를 이용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주고요. 균형을 맞춰주는 상태에서 기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상태에서 이제 틀어져 있는
경추 부분, 목뼈를 추나 치료를 통해 가지고 맞춰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게 되는데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이게 맞춤형 장치나 표준형 장치 같은 착용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틀어져 있는 틀을 맞춰줬으면 이제 그 틈을 메워줘야 되는데 그 틈을 메워주기 위해서 침이나 한약을 같이 쓰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네. 그 암 수술 이후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이 암 수술 받는 것과 턱 관절이 연관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암세포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5,000개 정도가 생긴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네. 그 생기는 암세포들을 제어해주고 없애주는 세포들이 더 많고 그 기능들이 더 잘 원활하게 적용되고 활동하기 때문에 암이 발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암세포가 생겼다는 건 정상적인 기능을 해주는 애들이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왜 못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인체의 불균형임을 만들어주는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뇌를 외부에서 쉽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턱 관절이죠. 그래서 특히 또 우리가 이게 깨어 있을 때는 1분에 2번, 잠잘 때는 1분에 1번씩 침을 삼키게 되는데 침 삼킬 때 아래쪽 치아에 걸리는 힘들이 다 모여서 이 뇌하수체, 뇌 앞쪽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줘서 거기서 호르몬 분비를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와 뇌에 대한 자극이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치유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훨씬 더 빠른 치유 효과 또 생기있고 원활한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틀어져 있는 거 맞춰주고 또 순환이 좋아지게 해주면 사람 몸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성으로 이제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아니면 축농증 이런 게 좀 심하게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도예요. 체온을 유지해 주는 거죠. 네. 예. 감기 걸리는 첫 번째 비결은 추운데 자거나 아니면 네. 찬바람 쐬면 되고 두 번째는 먹거나 마시는 걸 찬 거 먹으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잠 잘 못 자고 그렇거든요. 그럼 반대로 해주면 되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추운데 나갈 때는 뭐 조끼를 하나 더 입거나 아니면 바람막이를 하나를 더 걸치거나 하는 식으로 보온에 신경 써주면 되고 집에 조금 더 잠잘 때는 온도를 좀 높여주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자주 드셔주신다든지 하는 거 그리고 좀 잠을 푹 주무실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체온을 우리가 포유류고 항온동물이잖아요. 온도가 일정해지고 온도를 좋게 유지를 해주면 우리 몸은 아주 힘이 많이 나죠. 그래서 체온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 좋아진다. 뭐 이런 책도 있죠. 그래서 체온 올려주는 게 정말 좋고 또 뭐 암 환자 같은 분들 경우에 뭐 토굴 같은 데서 불 떼면서 지냈더니 암이 없어졌다 하는 건데 그런 경우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순환이 좋아지고 없애주는 기능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턱 관절이 뭐 균형이 잡혀 있을 때 네. 뇌하수체가 뭐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를 시켜주는 데 좀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네. 그럼 뭐 실제 좀 치료 사례 같은 거에 예를 좀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유방암 수술하시고 또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오셨는데 이분이 좀 예민하고 머리도 아프시고 또 지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이 좀 떨어져 있는 분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병하시기 한 3, 4년 전에 스트레스가 많았고 또 그 전부터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으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장치를 만들고 균형을 맞춰준 상태에서 장치를 만들고 추나 치료를 같이 하고 한약하고 침 치료를 같이 해드렸더니 뭐 증상들이 한 90% 이상이 없어졌죠. 두통은 없어졌고 아예 없어졌고 음식을 한쪽으로밖에 못 씹었는데 음식을 양쪽으로 같이 씹을 수 있게 좋아지셨고 그리고 신경질 내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되게 부드러운 분이 되셨고 얼굴 표정도 좀 긴장하는 분이었는데 또 좀 더 우아하게 건강해지셨고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많이 좋아진 분이 있으셨죠. 또 다른 분은 이제 갑상선 수술 받은 지 5년 이상 된 분이셨는데 이분은 3번밖에 치료를 안 하셨는데 증상이 한 80, 90% 정도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분은 처음 봤는데 다시 말하면 이분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턱관절하고 척추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치료하지 않고서 이때까지 지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로 탁 맞춰주니까 샤르륵 녹아내리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지신 경우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에요. 첫 번째가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경우죠. 네.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 씹을 때 오른쪽으로만, 오른손잡이 있는 물건을 주거나 받거나 할 때 오른쪽으로 많이 주게 되니까 음식을 네. 먹을 때도 오른쪽으로만 많이 씹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얼굴 한번 보시고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씹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래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도 네. 이만하면 좋잖아. 이제 올해가 독립선언 무슨 3.1절 독립운동한 지가 이제 100년째 되는 날인데 100년 전에 비하면 그렇죠. 일제 치하도 네. 아니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좋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한 가지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중에 세 번째가 교통사고나 낙상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이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이긴 하지만 그때도 같이 치료를 해주면 좋아지고 네 번째가 안 좋은 자세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대서 한쪽으로 앉는다든지 이쪽으로 만약에 5분을 기대 앉았다 오른쪽으로 네. 그럼 왼쪽으로도 5분을 기대 앉아서 좌우에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뒤로도 그렇죠. 이렇게 너무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기운이 없을 때 이런데 이러면은 척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치료 메커니즘이 발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모니터 조절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낮은 모니터를 본다고 이렇게 숙여서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모니터가 허리를 펴고 어깨를 폈을 때 편하게 볼 수 있는 높이로 세팅해 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면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죠. 제가 이런 이제 치료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최근에 오신 분은 4년 전에 콩팥 한쪽을 떼내시고 혈액암 치료를 받으셨고 대퇴 골절이 있으신 분이신데 잘 못 걸으시고 무릎에 힘도 없고 하지에 그 불안정성도 있었는데 골반 통증도 있으시고 이분이 치료하면서 이제 잘 걸으실 수 있게 되는 게 되게 좋아지시고 또 다리 힘도 생기니까 좋아지는데 이분 또 안색이 되게 안 좋으셨거든요. 정말 창백하고 핏기도 없으시고 좀 마른 뼈 같았었는데 치료하면서 이제 홍조도 돌고 땀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기운도 나고 눈빛도 좀 맑아지시고 목소리도 좀 힘이 있어지시고 하는 식으로 좋아하시셨죠. 턱관절 치료를 해보니까 턱은 턱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와 뇌를 좋아지게 해주는 치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암 환자분들 말씀을 좀 주셨는데 네. 좀 이제 투병을 마치신 분들이 네. 좀 이제 재발을 하지 않도록 좀 네. 건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팁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그 암이 생기는 많은 원인들 중에 첫 번째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네.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남을 원망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걸 생각할 것인가를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 근데 난 오늘 외부 어떤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가 오는 걸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수술했거나 어떤 병이 생긴 걸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현 상태에 대한 해석을 내가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그걸 조금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좋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겠다. 잃어버렸던 것만 생각하면 계속 힘들고 아쉽고 슬프고 우울해지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서 뭐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죠. 생각이, 마음이 여러 가지들을 준비합니다. 특히 이제 치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긍정적인 분들, 많이 웃는 분들, 또 우스갯소리 잘하는 분들이 정말 빨리 나아요. 기도하는 분들이 빨리 나으시고 또 명상하시거나 하는 분들이 빨리 나으시고 반대로 이제 좀 마음이 좀 묶여 있는 분들, 의심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디 나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웃으시고요. 뭐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많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햇볕 많이 쬐시고요. 그리고 좀 많이 걸어 다니시는 거 좋아요. 걷는 게, 걸으실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걷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의 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오늘은 수술 그리고 시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수술과 시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가지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지의 색깔이 어떻게 되죠? 가지는 약간 보랏빛이 살짝 도는. 그렇죠. 네. 보랏빛을 가지는 모든 것들은 일단 해독 작용이 좀 더 많습니다. 아, 네. 예. 두 번째는 가지는 성질이 좀 선선하죠. 그리고 선선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좀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이나 소양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가지의 대표적인 효능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해독, 항암 효과이죠. 그리고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몸에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들을 없애주어서 암세포도 증식을 막아주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또 이 서늘하기 때문에 염증을 잡아주죠. 그래서 이제 염증에서 입속이나 혀가 쓰라릴 때는 그 가지의 꼭지에 가까운 부분을 가지고 이게 혀를 문질러 주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말린 가지를 차에 우려내가지고 차로 해서 드시는 것도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성인병 예방하는 기능도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때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는데요. 이때 생기는 그 안토시아닌 성분들을 통해 가지고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 나쁜 중성지방들을 억제해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박사님, 그리고 가지가 변비에도 좋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가지에는 이제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요. 장 기능을 강화해주는 효능도 있죠. 식이섬유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장에 있으면서 계속 이걸 소화시키려고 장이 운동을 많이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변비를 도와주게 해주고 또 장내 노폐물도 나가면서 대변으로 나가면서 같이 내보내주기 때문에 장내 질환들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죠. 또 근데 이제 가지가 좀 독성이 약간 있고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몸이 차가운 사람, 손발이 차가운 사람, 또 임산부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약이라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가지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63kg고요. 네. 63kg고요. 네네. 63kg요. 키는 62. 네. 나이는 51요. 네.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다리가 네. 한 4년 전에 무릎 관절 파열로 해가지고 네. 시술하고 이 다리가 휘어서 네네. 연골을 넣어서 이게 교정을 했거든요. 네, 인공연골 넣고 교정하셨군요. 네. 예. 네. 발목에서 발바닥 이 전체를 네. 차고 네. 저려요. 네, 발목에서 발바닥까지 차고 저리시다. 네. 예. 그리고 제가 당뇨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당뇨 후유증은 아닌 것 같은데. 양쪽 발이 다 저리고 시리고 하신 거예요? 예. 발목에서 발바닥까지. 네. 그러면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는 무릎 아래만 걸으시다고 하니까 소화기의 문제를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네. 예, 위나 대장 쪽의 문제. 차고 저리다고 그러면 저리는 게 아침에 심하세요? 저녁에 심하세요? 이게 그냥 거의 그냥 하루 내내 그렇다고 그렇게 봐야 돼. 그러시면 소화계 문제나 대장의 문제도 봐야 되지만 척추, 특히 허리뼈 4, 5번하고 천골 1, 2, 3번의 문제, 천골 1, 2번의 문제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인공연골을 넣는 수술을 하셨으면 네. 허리뼈 3번부터 해서 3, 4, 5번, 천골 1, 2번의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구조적으로는.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위나 대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보면 발목이랑 발바닥만 그렇다고 하면 손이나 이 상지 쪽은 괜찮으신 건가요? 손은 제가 네. 한 20년 전에 네. 왼손은 잃고 네. 오른손으로 네. 직장 생활을 했는데 지금 한 8개월 전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에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아픈데도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가운데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가운데 손가락은 수지침에서는 척추를 대변하거든요. 그리고 경락적으로 봤을 때도 척추하고 삼초경, 장 상태, 장에서의 흡수 상태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씩 잘 보시나요? 요즘에는 또 설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네. 설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돼서.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설사를 먹게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어떤 특별한 음식 때문이었다면 그 음식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설사는 차가워서 생기는데요. 예. 네. 차가운 걸 막아주게 하는 약이나 음식들, 뭐 매실이나 뭐 생강이나 아니면 이런 종류들을 좀 많이 드시고 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장은 배꼽 아래쪽에서 전신도 중요하지만 배꼽 아랫부분, 특히 하지 쪽에, 다리 쪽에 차갑고 시리는 거,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장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대장에서 쪄주는 기능이 제대로 될 때 우리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특히 다리 쪽이, 발이나 이런 데가 시리고 차가워져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쪽 팔만 쓰셨기 때문에 척추가 조금 틀어져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추측이 가능하고요. 이런 부분은 운동을 걷는 거 좀 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제 발가락 자체로 이게 발가락으로 주먹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조금 더 발가락으로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걸을 때에도 발가락을 이용해서 걸으시면 좀 더 낫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설사를 첫 번째 막아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좀 가까운 한의원이나 의원에 가셔가지고 진료를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저리고 차가운 증상이 있다면 한약 치료나 뜸 치료나 아니면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뭐 반신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걷는 것도 괜찮고요. 네. 네, 선생님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예,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본인입니다.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예. 키는 169고, 네. 몸무게는 70입니다. 네. 나이는 73세입니다. 네, 지금 제 옆에 최기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어느 부분이 가장 불편하신가요? 예. 제가 손 떨림이 심합니다. 양손이 다 그러신가요? 예, 오른손이 특히 심하고, 네. 왼손은 조금 덜한데요. 네. 오른손이 뭐 하도 심하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막 숟가락질도 못하고, 면도를 잘 못하고, 어이구, 그 예, 예. 정도시구나. 막 심하게 네. 그렇고, 오른손이 그래 심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뭐 신경과 가서도 그 네. 병원에 상담 받아보니까 약을 주셨는데, 네. 약을 먹으면은 조금 괜찮겠다. 약을 안 먹으면 또 똑같습니다. 혹시 뭐 파킨슨병 진단이나 이런 거는 받지는 않은?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과거에 그 이제 갑상선 수술에는 그것뿐입니다. 갑상선 하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그 외에 또 그리고요. 다른 불편하신 거는 또 어떤 게 예, 있을까요? 예. 그리고 또 저기 손과 다리에 쥐가 자주 납니다. 네. 예, 뭐 손이 또 때는 조금만 뭐 만지면 쥐가 나가지고 손가락이 막 비틀리니까 손을 네. 또 자주 주물리게 되고 네. 또 다리가 또 쥐가 나니까 밤에 자다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네. 일어나서 다리를 다시 막 주물리고 네. 막 한참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잠이 들 그렇습니다. 예, 잠자는 데까지도 불편할 정도시군요. 예, 예. 뒤틀리기도 다리가 하시고. 쥐가 네. 자주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아, 다리가 쥐가 자주 난다. 네. 예, 예. 그건 한 1년 정도 부터 저 계속 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척추가 또 협착증이 좀 심하답니다. 아, 그러셨구나. 예. 척추가 그 세 마디가 이제 그 척추가 이제 저기 짓눌려 가지고 네, 그렇죠. 조금만 서 있어도 다리가 막 지릿하고 다리가 아픕니다. 보통 이제 한 번에 걸으시면 한 몇 미터 정도 걸어가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튼 그러면은 뭐 그거는 자세히 이해하는데 네. 한참 이제 걷다 보면은 다리가 막 그 아프고 다다가 아픈 것도 참고 막 걷고 그랬습니다. 보통 한 1km 정도는 예, 뭐 걸저는 좀 뭔데 그리 아프면은 막 그 가다 쉬다가 또 가고 네네. 또 어떨 때는 또 뭔가 또 저게 뭐 참으면서 운동해야 된다고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네. 첫 번째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먹는 약은 갑상선 약하고 혈압약입니다. 갑상선 약이랑 혈압약이요. 예, 수술하셨으니까 갑상선 수술하셨으니까 갑상선 약은 드실 것 같고요. 예, 갑상선은 이제 암 수술해가지고 네. 갑상선약을 계속 이제 2006년도부터 계속 먹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갑상선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갑상선을 지배하는 예. 신경이 목표 7번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 목표 7번, 예. 목표 7번이 구조적으로 조금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목표 7번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그 위쪽에 있는 목표 1, 2번 또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 목표 1, 2번이 틀어지면 상부용추 1, 2번도 틀어지는데 그중에 상부용추 2번이 심장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그 전통 한의학에서는 손이 떨리는 것은 심허라고 보거든요. 심장의 기운이 부족하다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예. 선생님 같은 경우처럼 좌다가 쥐가 잘 난다 이런 경우는 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이제 정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과다 사용인 경우에도 좀 잘 나타납니다.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허한 증상이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 자동차로 얘기하면 안에 뭐 엔진 오일 같은 게 부족한 것처럼 그런 형태인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예. 혈액을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제철에 나는 음식들을 잘 드셔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즙이 좀 많은 것들을 드셔주시는 게 낫고요. 빨간색 나는 것들 괜찮겠죠. 그런 것들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리 쪽에 쥐가 나는 경우는 허리 협착증하고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km 정도 걸으실 수 있으시면 협착증인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 양호한 편에 속하시고요. 그렇긴 하지만 쥐 나는 거 이거 병원에서 수술을 이제 하기 겁이 나서 못합니다. 인공비를 이거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그러시면은 이제 수술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술하기 이전에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 뭐 추나 치료나 아니면 FCSD 치료하시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보시거나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이나 많이 웃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많이 됐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353 쓰시는 분입니다. 60대 여성분인데요. 병원에서 목이 일자형이라고 했는데 자세를 고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치료할 때는 괜찮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다시 목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좀 어떻게 좀 하면 자세로 좀 고칠 수 있는지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생활 습관 같은 걸 좀 고치고 싶으신 것 같으세요? 일자목인 경우는요. 자세에서 머리가 이렇게 좀 앞쪽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하고 가슴하고 골반이 정면과 측면에서 봤을 때 일자가 되실 때 목뼈가 C자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베개를 좀 딱딱한 베개를 베셔야 돼요. 목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C자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 틀이 필요하죠. 딱딱한 베개를 베서 목이 들어갔을 때 이게 C자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베개가 높으면 안 되고요. 고침단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개가 높으면 명줄이 짧아진다. 그래서 베개는 낮은 게 좋은데 원래 베개는 목에 베는 거예요. 목에 베서 목이 C자 형태로 가게 해주는 게 좋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일자목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면은 이 어깨가 라운드 숄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숙이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턱을 이렇게 들게 돼요. 이걸 펴야 돼요. 이걸 펴는 방법은 손바닥을 보이시면 돼요. 손바닥을? 손바닥을 보여서 무릎 펴 놓으면 이렇게 있는 게 힘들어요. 그러네요. 손바닥을 보이면 이렇게 펴는 게 편해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는 게 편하거든요. 앉아 계실 때 가능하면 손바닥을 보이거나 손바닥을 위로 해서 가볍게 주먹을 쥐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서 있을 때 가끔씩 이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머리 뒤를 대는 운동을 그런 자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플랭크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자세. 플랭크 자세를 해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코어 머슬, 자세 유지근이 좋아지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이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계속 사용되는 게 자세 유지근인데 플랭크 운동해 주시는 것도 좋죠. 특히 이제 플랭크 운동하실 때 핵심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에 아랫배하고 항문에 힘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플랭크 자세를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자세인지. 서 있는 이 자세에서요. 서 있는 이 자세에서 그대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엎드려 뻗쳐하고 비슷한데 팔꿈치를 대시고 어깨를 펴주고 만약에 기력이 없는 어르신들이나 좀 건강이 체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무릎을 대고 할 수도 있고요. 무릎 대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깨 펴고 허리 펴서 팔꿈치 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버틸 수 있는가를 유지하는 겁니다. 뭐 짧게 하면 5초, 10초도 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뭐 누워있는 자리에서 팔꿈치로 한 엎드려 뻗쳐 같은 자세인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주먹을 모아서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면 어깨가 조금 안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저는 어깨를 벌린 상태에서 하는. 어깨를 벌린 상태로 팔꿈치를 댄 상태로 이제 엎드려 뻗쳐. 가볍게 주먹 쥐고 주먹 쥔 상태에서 그대로 딱 바닥에 대는 거죠. 그러면은 좋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해보면 처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가요. 얼마 못 갑니다. 1분, 처음부터 1분 이상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보통 한 15초대에서 30초대 정도 사이인데 이걸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많게는 6번 정도 하루는 쉬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주면 조금씩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하는 거지만 이 플랭크 운동이 코어 머슬들을 만들어주고 바디 쉐입이 좋아져요. 몸매가 좋아지고요. 지구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체형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지방들도 빠지고 되게 좋아져요. 아시는 것처럼 마라토너들 중에 뚱뚱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42.19km를 뜁니다. 그런데 반면에 100m나 200m 뛰는 단거리 선수들 중에는 우락부락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100m 10초 뛰는 동안 호흡 안 하고 뛰어요. 그래서 보면 이 플랭크가 마라토너들이 사용하는 근육처럼 자세 유지근, 화이트 머슬, 백색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거지만 이 효과가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도 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돈 안 들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짧으면서 효과적이고 네.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뻗쳐를 팔굽혀펴기 팔꿈치 자세로 네. 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기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의사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액골드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임송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한 명도 되지 않는 이 수치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워킹맘의 고민처럼 우리 사회복지정책도 아직 부족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 아이를 갖고 싶어도 신체적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올해 서울시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974년 4월 이후 출생 여성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서울시 한의사회나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강남, 강북, 관악구 등 12개 구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아기를 가지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 당연히 계속되어야겠죠?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영등포구 광덕 안정한의원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피부의 질환이 이제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건선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이제 이 건선이라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의 증상과 하얀 색깔 각질이 일어나는 인설의 증상, 그것들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증상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화됐을 때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팔꿈치라든지 무릎, 엉덩이 아니면 이제 두피 같은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피부 질환과 다르게 이제 정상 피부와 이제 병이 걸린 그 병변의 부위가 굉장히 경계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건선이라는 것은 임상 양상에 따라서 이제 물방울 건선, 판상 건선, 논본성 건선, 박탈성 건선, 건선 관절염 등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이고요. 또한 이제 손 발바닥에만 이게 국소적으로 농포가 이제 존재하는 국소 농포성 건선도 우리가 건선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건선이라고 지금 말씀해주신 특징을 보니까 약간 아토피랑도 비슷해 보이는데 네. 아토피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건선과 아토피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이제 건선이 아토피다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게 건선이냐 아토피냐라는 어떤 다른 차이점을 두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건선이든 아토피든 전신적인 어떤 염증성 질환으로 보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좀 증상이 심해지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조금 더 피부의 질환을 일으키나요? 네, 이제 건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10% 정도 이상, 그러니까 전체 피부의 10% 정도 이상의 침범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증도의 어떤 건선으로 보고 지속적인 관찰이라든지 우리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근데 이 건선이란 질환 자체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요. 근데 이 건선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환으로 보고 최근에는 많이 이제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만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생기는 것, 또한 그 건선이란 피부 증상뿐만 아니라 관절염이라든지 특히 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과 같은 심혈관과의 어떤 질환의 발병이 같이 일반인보다는 그 증상 빈도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전신적 염증성 질환이다라는 이제 관점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건선이다, 뭐 피부 질환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네네. 이게 뭔가 약간 피부가 건성인 사람이 조금 더 잘 생길 것 같다, 뭐 네.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네. 그런가요? 어떤 아니요. 특징이 있나요? 이제 건선의 어떤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피부가 건성이라 이름이 좀 약간 건자가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제 건성인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선 자체가 얼굴에만 좀 주로 잘 생기는, 얼굴이나 이제 두피 쪽 이제 상부에서만 가장 많이 생기는 사람들, 우리가 지루성 피부염이랑 구별을 해야 될 정도로 얼굴이 약간 이제 지성인 것과 건성인 것과 상관없이 이 건선은 이제 발병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좀 건선이 잘 발생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죠? 네, 이제 건선의 발병의 빈도 자체는 뭐 종족간이든 아니면 인종이든 아니면 지리적 위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전체 인구당 건선의 발병 빈도 숫자를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0.5%에서 4.6%까지 이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한다. 100명 중에 한 5명까지가 건선 환자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인종적으로는 백인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위도가 높은 고위도 지방의 추운 지방에서 좀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권,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 홍콩 이런 지역에서는 1%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한데 이제 한국에서는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추정상, 임상적 추정상 100명 중 1명이나 2명 정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 하지만 이게 면역 질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발생 빈도는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 보기 힘든 병이라서 그렇죠. 네. 뭔가 내가 좀 얼굴에 뭐 붉은기가 돈다거나 네네네. 이랬을 때 이게 건선인지 이걸 잘 그렇죠.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전형적인 건선은 딱 봐도 경계가 뚜렷하고 붉고 흰 색깔 이제 비늘 같은 이너래
그 생선 비늘 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건선 병변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제 피부 소견만으로도 봐도 이게 확진을 할 수 있어요. 건선이다. 근데 이게 초기가 되거나 굉장히 만성적으로 됐을 때는 어떤 피부 병리적 조직 검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이유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굴이나 두피에만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과 고변을 해야 되고, 몸통에만 있을 경우 이제 체부백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홍반성 루푸스 아니면 이제 만성 단순 태성과 같은 것과 감별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건선성 홍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자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백혈병이에요. 근데 이제 림프절 종대와 더불어서 피부가 이제 붉게 되는 그런 것과 이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경우에 이제 감별 진단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병변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뭐 판상이라든지 관찰부라든지 홍피증 등으로 나눌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이 어렵지가 않고요. 이게 뭐 초기라든지 만성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좀 만성이 되기 전에 좀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한 맞아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아까 뭐 건선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종류별로 좀 증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건선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판상 건선이라고 해서 이제 네. 평평한 판 같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주위와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고 정상인 피부와 그다음에 붉은색을 띠고 이제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들로 덮여 있고, 특히 이제 대칭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좌쪽에 있는 네. 손에 많이 발생했다. 그럼 우쪽에 똑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게 있고요. 이런 어떤 만성적인 이 판상 건선이 만성적으로 흘러갔을 때 우리가 그냥 심상성 건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심상성 건선이라고 네.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로 이제 판상 건선 말고 관찰부 건선이라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이제 사이가 이제 마찰되는 부분에 건선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뭐 사타구니라든지 겨드랑이 부분 같은 피부가 겹치는 부분에 건선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관찰부 건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물방울양 건선이라고 해서 모양이 이제 물방울처럼 생긴 건선은 우리가 이제 상기도 감염이라든지 우리가 피 검사를 했을 때 연쇄상 구균이 그러니까 우리 연쇄상 구균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항체 ASO 수치가 굉장히 높아진 이후에 전신적으로 이제 물방울 모양의 어떤 건선의 형태가 띄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건 약간 중증도의 건선인데, 네. 농포성 건선과 건선 홍피증이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이제 농포성 건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판상 건선과는 다르게 좀 잘 보이지가,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드물게 건선의 이제 급성 형태로 손이나 발바닥 같은 것에 이렇게 농이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오는 증상 있죠. 오한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막 몸에 힘이 없고 통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아까 이제 건선 홍피증 같은 경우에는 전신 피부에 걸쳐서 이제 붉은색 피부와 인설이 동반돼서 나타나는데, 이제 인설이 이제 굉장히 심한 경우에 이렇게 침대에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 베드를 갈아야 될 정도로 다시 그 정도로 이제 이 비듬 같은 게 네. 심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박탈성 건선이라고도 하고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가려움이 심하기도 하고 얼굴에도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적으로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건선 환자들의 특징이 이제 손이나 발톱에도 이것들이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 건선 환자 중 10명 중에 2명이나 3명 정도는 손톱에 각화증이 굉장히 심해져서 손톱이 막 함몰돼 있거나 아니면 손발톱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황색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급성이 더 위험한가요? 아니면 만성이 조금 더 위험한가요? 이제 급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열이 많이 난다든지 이제 뭐 체액 수분이 소모가 굉장히 심해서 전해질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건 이제 급성인 경우가 많고요. 네. 만성인 경우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부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이제 정서적으로도 그게 장기간 됐을 때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사람들을 무서워한다든지 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급성적인 부분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온다거나 아니면 뭐 급성이 만성으로 변화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급성에서 우리가 이제 응급실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응급적인 처치는 다 했으나 이게 급성적인 어떤 그 처치를 했다고 해서 건선의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퇴원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자꾸 피부병이 남아있게 되면 그게 이제 만성적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리고 또 이 건선이라는 게 단순 피부 질환이 아니라 면역 질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건선과 함께 나타나는 다른 질환들도 있을까요? 네, 이제 이 건선 제가 가장 이제 임상을 하면서 많이 봤던 분들은 아프다, 이제 뭐 다리가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런 이제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왔는데 우리가 옷을 탈의를 해봤더니 피부병이 건선이 굉장히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 환자분들이 이 건선과 관절염을 따로 생각하시는데 이게 전신적으로 염증이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 부위에도 침범을 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건선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건선 관절염이 이제 건선 환자들, 그러니까 피부과 이상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우리가 총 10명 중에서 이제 1명이나 많게는 3명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 면역 질환의 환자들 특징이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뻣뻣합니다. 딱딱하고 손이 움직이기 힘든데 이제 좀 많이 오전에 이제 움직이고 나면 또 손이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관절의 침범뿐만 아니라 아킬레스건에 어떤 염증이 자꾸 생긴다든지 족저근막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건선과 함께 나타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또 염증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심혈관계의 어떤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좀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건선의 악화 요인 같은 경우 이제 피부 외상, 그러니까 피부가 다치거나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보이는 피부에도 외상의 어떤 손상을 받게 되면 건선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보너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인 두피라든지 팔꿈치, 무릎 같은 데 잘 생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한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때를 심하게 미시거나 각질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을 때도 두피에 자극이 안 가도록 부드럽게 감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물방울량 건선처럼 이제 감염이 있을 때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편도선염과 같은 상기도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을 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대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요인들을 제가 지금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실제 환자분들께서 이런 요인들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부 외상이라든지 뭐 내가 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기 싫죠. 근데 이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선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은 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피부 질환이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우리가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거나 바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에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해서 그 강도 자체가 더 강하고 증세 자체가 더 이제 길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권장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너무 그 증상이 심해서 견딜 수 없거나 아니면 이제 외관적으로 너무 그게 혐오스러워서 사회생활이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런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하는 것을 권하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치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이거 할까요?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게 전신성 염증 면역 질환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자체를 많이 없애기 위해서 피부 질환, 그러니까 피부 병변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통증이 있는 곳, 관절의 통증이든 아니면 아킬레스건의 통증이든 통증이 있는 병변에 이제 고농도 복약침을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고농도 복약침을 처음에는
굉장히 소량만 했다가 단계적으로 그 농도와 용량을 점점 증량을 해서 이 염증을 잡아주는 방법과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체질 감별을 정확하게 받아서 사람들마다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섭취를 했을 때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음식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양체질 같은 경우에는 매운 음식을 자꾸 먹었을 때 위열이 많이 조장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위쪽 상부 쪽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음식의 어떤 조절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또한 소화기 질환이나 아니면 비뇨기 계통의 질환 아니면 어떤 호흡기관의 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이제 고농도 복약침과 체질 치료 그다음에 한약 치료가 이제 같이 병행됐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한 치료 결과를 많이 본 적도 있고요. 또한 이제 피부 손상을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샴푸라든지 때미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조심히 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감기나 편도선염과 같은 상기도 감염을 피해야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관리 잘 해주시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체중 조절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음주라든지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자분들이 끊어주셔야지만 이 치료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피부 질환을 고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통증 질환을 고치려고 오셨다가 네. 이제 건선을 같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가장 뜻깊게 봤던 환자분은 최근에 이제 10살인 소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건선이 두피 쪽에만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었고 이 친구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치료를 받는 부분이었는데 치료를 받는 와중에 이제 어머니께 우리 건선이다 이거는 머리 쪽에 그래서 그 피부를 같이 치료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머리에 침 맞는 거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약을 쓰고 체질시기만을 했는데도 그 건선이 한 달 만에 두피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이게 피부 질환이 아니라 처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어떤 전신적인 면역 질환이라고 접근을 해서 치료를 했더니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제 남자분인데 이제 육체적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남자분이신 50대 네.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관절통으로 오셨다가 이제 피부 질환까지 같이 고쳤던 경우. 그래서 통증처와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처에다가 전부 다 고농도 복약침을 시술을 하고 체질을 감별 후에 체질 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약 치료를 같이 3개월 동안 병행했더니 눈에 띄게 그 건선 부위가 아예 없어졌고요. 또한 이제 그 관절통 또한 같이 잡을 수 있던 거죠. 근데 이게 관절염이랑 피부 질환을 따로 생각해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안 돼요. 계속 호전과 악화라고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제 뭐 원인도 모르겠고 이제 치료 방법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치료 방법이 정말 확실한 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놔두면 안 되고 이게 아예 내가 전신적 질환이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그 머리에 침 맞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좀 이렇게 뭐 성인분들은 좀 그냥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또 아이를 데리고 오셨을 때 우리 아이 괜히 뇌에다가 침 잘못 났다가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침을 맞는 것 자체가 부위가 워낙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을 가지시는데 머리에 침을 넣는 게 뇌에 침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피부를 뚫고 거기 얇게 있는 막과 근육층을 다 뚫고 이제 그 두꺼운 두개골까지 뚫어야 되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제 혈자리 중에서 이제 피부 위에다가 이렇게 얇게 이제 절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아들 중에서 발달 장애가 있거나 뭐 간질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두침을 많이 맞았을 때 그 치료 효과가 훨씬 좋고요. 그래서 이제 부위 때문에 걱정
걱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건선이라는 게 유전이 되기도 하나요? 네네네. 이제 우리가 유전이 꼭 된다라고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니에요. 네. 그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 한 분이 건선이라면 아이에게 건선이 이제 유전되는 확률은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2명 다 건선이라 하더라도 아이한테 발생할 확률은 50%도 되지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가 정상인데도 아이가 건선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뚜렷하게 밝혀진 연구 결과도 없을 뿐더러 유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유전에 의거해서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분이 건선인데 내가 건선이다, 내가 이걸 안 좋은 거 물려줬다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까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이 건선을 네. 조금 더 특히 조심하셔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일단 그럼 대사증후군이 뭐냐면 이제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냥 비만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배가 이제 중심부 비만 자체가 허리 둘레가 남자는 90cm 이상, 네. 여자는 85cm 이상이 있으면서 이제 이게 제가 앞으로 말한 2가지 이상을 만족할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데요. 네. 공복 시 혈당 자체가 100mg 이상이거나 네. 고혈압에 이제 수축혈압이 130 이상, 이완기혈압이 85 이상, 그다음에 그 HDL 콜레스테롤 자체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 자체가 많이 증가하거나 혹은 중성지방 자체가 150mg 이상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쉽게 말해서 이제 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건선이라는 질환 자체가 전신적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대사증후군에 걸린 환자들이 이 건선 증상을 좀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 네. 또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건선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대사증후군이 건선 환자한테 많은 경우가 이제 정확하게 뭐 때문이다라고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건선과 이렇게 유사한 염증성 면역 매개 질환 이제 전신 홍반성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도 사실은 이제 치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선과 거의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런 질환에서도 이제 대사증후군의 빈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만성 혹은 전신성 면역 이상에 의해서 염증이 이제 관련된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제 건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비만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일반 환자들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이제 건선에 의해서 이 염증에 의해서 혈관에 염증이 또 생기다 보니까 중풍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이 자주 많이 걸릴 수 있다라든지 이런 심혈관계 이상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좀 이게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에겐 조금 더 그렇죠. 네.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음주와 흡연이 뭐 잦으면 당연히 뭐 몸에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그 음주와 흡연이 건선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나요? 네네. 그러니까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 해서 건선이 걸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 자체가 트리거 포인트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딱 시작하게 될 수 있는 총알 방아쇠가 딱 당겨진 어떤 요인이 될 수 있을 만큼 음주랑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건선이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 과정 중 혹은 치료가 끝난다 하더라도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셔야 되고 물론 아니시는 분들도 음주와 흡연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봄이고 또 미세먼지도 많고 또 그렇죠. 꽃 알레르기 이런 것도 굉장히 또 걱정하시거나 또 이렇게 앓고 계신 분들 많은데 좀 봄철 피부 관리 관련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미세먼지가 많다, 뭐 봄철 알레르기는 뭐 환경이 그런 건 어떻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건강, 내가 건강을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어떤 컨디션을 유지해야지만 건강할 수 있는 거로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뭐 영양제를 사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규칙적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저는 한의사다 보니까 제 네.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제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이 좋고 차가운 물이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잘 하시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일찍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챙겨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미세먼지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기준 자체를 많이 역치를 많이 높여 놓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경민 원장님께서 건선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만나봅니다.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보이차입니다. 보이차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보이차는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이게 보이차라는 것 자체는 이제 세계 10대 명차 중 하나로 이제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 중국인들이 가장 이제 즐겨 먹는 차인데요. 네. 세계 3대 명차라고 불리고 중국의 한의학서적인 봉초관목에서도 보이차는 갈증과 숙취를 해소하고 소화를 도우면서 이제 늙는 것까지 막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보이차가 요즘에 이렇게 한국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 자체가 바로 다이어트, 뭐 지방 배출에 효능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서인데요. 네. 이제 보이차에는 갈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에 지방이 쌓이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름기를 없애주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서 이제 다이어트랑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보이차는 암과 성인병 예방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 자체를 이완시켜주고 내부의 혈류량을 감소시켜서 이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주고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암세포 생성을 막아주게 되고 네. 억제해주다 보니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이차는 또 해독작용이 있다 보니 이제 꾸준하게 드시면 몸에 찬 기운을 없애주고 체온의 온기를 유지해서 위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이제 위장 기능이어도 독을 제거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보이차를 마실 때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이제 보이차가 녹차예요. 이제 녹차를 숙성시켜서 만든 걸 아. 보이차라고 하거든요. 녹차랑 같은 건가요? 네, 그러니까 녹차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이 많고요. 네. 이제 이게 카페인이 많다 보니까 보이차 먹고 잠 안 온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보이차 안에 보이차든 녹차는 떫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떫은 이 탄닌 성분 자체가 위장에 들어갔을 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해서 안 드시는 게 좋고 또한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이유에서도 임산부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죠. 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네요. 네.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네, 튼튼보감 오늘은 보이차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84번, SKBTV 309번, LG U+,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경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아,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나이는 64세고요. 네. 키는 152. 네. 체중은 55kg. 네. 지금 제 옆에 김경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리- 제가 네네. 불면증으로 이렇게 잠이 안 들어요. 네. 예, 언제부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불면증 생기기 한 2년 좀 더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감기 앓고 나서 네. 또 이제 뭐 어디 또 다른 기관에서 이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불면증이 온 거거든요. 네. 어르신 네, 감기 걸리고 나서 다른 기관에서 뭘 해보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료기 체험을 해갖고는 이제 불면증이 왔어요. 의료기 체험하고 나서 네. 예. 어르신- 감기 걸리고서 한 3개월은 밥을 못 먹다가 이제 밥 좀 먹을까 하고 이제 무료 의료기 체험을 이제 누가 좀 가보자 해서 갔더니 불면증이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혹시 또 어떤 뭐- 의료기 체험을 하신 걸까요? 그렇게 저주파 의료기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그런. 아, 그럼 박람회 가셔가지고 가신 거다, 그죠? 아니요, 뭐 이렇게 그렇게 동네마다 있는 데 네네네, 가서. 뭔지 압니다, 어르신. 어르신, 그러면 잠이 안 드세요? 아니면 잠이 주무시다가 자꾸 깨셔요? 아니면 잠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셔요? 잠이 우선 들기가 어렵고요. 아이고, 네. 예,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깜빡 잠이 들었다 또 깨기도 하고. 아, 예, 요래요. 어르신, 그럼 약 그래- 드시는 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방약을 먹어봤었어요. 네, 한 네. 2년 정도 먹다가 네. 이제는 이제 한약으로 대체한다고 한약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양약을 끊었어요. 그랬는데 끊고 나니까 잠자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네네네. 예, 근데 한약도 제가 그게 잘 잠 안 재워주고 하니까 한약 네네. 그냥 먹다가 그냥 중간에 말고 양약도 이제 끊기는 다 끊었는데 네. 이게 잠이 이렇게 안 드니까 네, 힘드시죠? 예,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도 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밤이 무서워요? 오늘 밤에 또 못 잘까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없으시죠, 그죠? 그러면 어르신, 밤에 잠 안 자고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낮에 행동을 하실 때 항상 졸리시고 네. 피곤하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르신이 지금 인생에서 가장 문제인 게 잠이다, 그죠? 네, 그렇죠. 잠하고 이제 기분이 제가 네. 기분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생동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를 좀 네. 하고 싶고 이렇게 시장에 가서 장 같은 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옷 제가 지금 한 앓고 나서부터 한 2년째 옷을 못 사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흥미롭지가 않고 재미가 없다, 그죠, 어르신?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의욕이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사람이 네. 조금 제가 굉장히 진취적이었는데 네. 그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옷이 없어도 옷 사러도 못 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르신, 이제 이게 전화 통화다 보니까 이제 제가 두 가지 해결책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르신이 진짜 그 저주파로 그 어떤 의료기기 어떤 치료를 받고 만약에 잠이 안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으나 그런 어떤 의료 행위를 받았다고 해서 잠을 못 자는 거는 사실은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르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르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게 불면증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르신이 불면증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어르신이 기분이 안 좋아지게 되고 이것도 불면증도 같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 이제 주변에 적당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이유를 정확하게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을 잘 자게 하시려면 저 같으면 어르신한테 이제 체질 진료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 침만 맞아도 이 잠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체질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팔체질이라고 해서 어르신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셔서 정확하게 어르신의 체질을 감별을 받으세요. 우리가 이제 체질이라는 게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화를 빼고 목수, 토금을 각각 음양으로 나눠서 목양, 모금, 수음, 수양, 금양, 금음, 그다음에 토음, 토양 이렇게 해서 8가지 체질이 있어요, 어르신. 그 체질에 따라서 섭생 방법이 다 달라요. 먹어야 될 음식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냐 그런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 댁에서 가장 가까운 그 의료기관을 찾으셔서 가가지고 이제 어르신의 정확한 체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침을 맞으시는 걸 일단 권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침만 맞아 한의원에 가서 이렇게 해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팔체질을 한 한의원을 가셔가지고요. 가셔가지고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침 치료를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어르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세요. 어르신이 만약 잠만 잘 자서 기분이 좋아지시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르신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가 지금 가장 문제인 게 잠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르신 이게 불면증이 가장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 잠 말고 큰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게 있으면 그 원인이 없어지거나 하지만 어르신은 그런 원인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뭐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든지 누가 어르신을 괴롭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잠만 가장 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잠을 자꾸 내가 못 자는 게 문제다 생각하면 이게 악순환이 돼서 이게 또 나를 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만 얘기해서 어르신이 내가 마음을 내려놔야지 이런다고 해서 마음 못 내려놓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체질 진료를 같이 받으러 가셔서 거기 계시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선생님께서 아마 어르신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 불면증 자체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체질 침 치료도 받으시고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르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금과는 조금은 좀 다른 식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어르신. 그래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이해가 되셔요? 체질침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세요. 그럼 일단 그거부터 검색하셔서 찾아가서 한번 체질을 감별 받아보세요. 네, 어르신. 그 체질침이라는 게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체질 검사 받아보시고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약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네, 그것도 체질에 맞춰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그럼요. 네. 키와 몸무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8이고요. 네. 체중은 52.2. 네. 그다음에 나이는 68. 네. 지금 제 옆에 김경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다른 게 아니고요. 불편하세요? 네. 예, 제가요, 이렇게 서 있으면 양 어깨가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중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이 조금 내려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가 왜 그런 건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콜레스테롤 이런 것 때문에도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 어깨가 다르는 게 모양이 보기 싫어서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통증이 있으셔요? 네, 통증은 없어요. 통증은 없으신데 이제 그 모양 자체가 이제 불편해 느껴지신다는 거죠? 뭐 어르신 옷을 입었을 때 태가 안 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신 거다, 그죠? 그렇죠. 네, 그거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르신? 그거가요, 글쎄, 이제 동창회 어느 날 가니까,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어깨가 조금, 뭐가 안 맞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균형이 안 맞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선 정확히 잘 봤죠. 그랬더니 약간의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게 무슨 몸에 밸런스가 뭐가 깨져서 그런 건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네. 만약에 네. 균형의 문제라면, 네네. 미관상의 문제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척추, 그러니까 네. 골반 있죠. 골반의 문제 네네. 혹은 경추의 문제 때문에 어깨가 삐뚤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 어르신, 이제 교정을 네. 받으시면 되는데, 네. 이게 4월 8일부터 한의원들이 전부 다 추나라고 이게 교정 시술이 네네. 급여화가 돼서 어르신이 네. 전에 비보험으로 하지 않고 급여화된 비용으로 이제 교정을 받으실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어르신께서 마음에 드시는 어떤 어깨 라인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근데 두 번째는 근데 어르신께서 이제 통증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이거 네. 통증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병으로는 보진 않아요. 네. 이게 만약에 불균형 때문에 뭔가 내가 생활에 불편함이 있으면 이건 병이라고 해서 치료를 적극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겉으로 보이는 외모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 이제 사실은 네. 마음을 접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이거 괜찮겠지라고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네. 자꾸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그때 동창회 그 일이 생각나고 불편하시면 그거는 교정을 받으셔도 돼요. 교정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일단 한의원에 가셔서 4월 8일부터 이제 급여화가 되니까 큰 금액으로 드리지 않으셔도 교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어르신. 근데 이 교정이라는 거는 받는다고 해서 받자마자 짜잔 하고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도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 주셔야 그게 또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어르신께서 지금 아까 콜레스테롤 그런 문제를 얘기하셨고 또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의 얘기가 지금까지 마음에 쓰실 정도면 약간 심상한 일이 있지 않나라는 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기분이 좀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외로우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네네, 그쵸. 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게 자꾸 외모나 건강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려는 모습을 보이시면요, 어르신. 그거는 내가 다른 곳에 뭔가 불안함이나 우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걸 잘 도와주기가 힘들다면 이제 적절한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실천은 힘드실 수 있으시나 먼저 이제 교정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4월 8일 이후에 한의원을 한번 추나 받으러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추나도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615 쓰시는 분입니다. 피부에 비립종이 최근 들어서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두면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눈 주변으로 주로 하나둘씩 생겨난다고 하는데 크기가 또 크지는 않다고 하시네요. 이분은 키는 160cm, 체중은 50kg, 그리고 나이는 42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별은 적어주진 않으셨는데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비립종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은어로 쥐젖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렵거나 뭔가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닌데 피부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가 쌀눈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번진다. 대부분은 건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조금 올라왔다가 건드리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그게 너무 거슬리게 되면 이렇게 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좋아지게 되는데 한번 지켜보세요. 그게 자꾸 많아지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 머무르는지. 근데 그 상태로 머무르신다면 이제 섭생을 잘 하셔가지고 유지를 시키시면 되고요. 섣불리 너무 막 거기다 약을 많이 바르시거나 물론 눈에 띄게 불편해 보이시게 되면 뭐 잠시 동안 그걸 소강시킨 약을 바르실 수는 있지만 일단 지켜보시고 그게 만약에 자꾸 늘어나게 되시면 그거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피부 질환은 외부에서 접촉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이 아닌 이상 그 내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분께서 어떤 섭생이 잘못돼서 이제 소화기라든지 이제 내부 피부부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관점으로 피부 질환은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사연 주셨는데 뒷번호 3347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도 좀 눈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눈가에 좁쌀만한 사마귀가 생겨서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또 다시 생겨난다고. 이게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게 눈 근처니까 아마 레이저를 하셨을 거야. 보기 싫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외모 그 미적인 이유라면 이제 바로바로 없애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 사마귀라는 것도 면역 관점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함부로 뗐을 때 그 액체가 나오면 다시 이게 번질 수가 있어요. 다른 부위에.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엔 손으로 함부로 떼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이제 내가 몸에서 생긴 이게 피부 질환 자체는 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차라리 이게 외모적인 문제여서 한 번, 두 번 떼고 나서 괜찮았으면 그냥 두시는데 계속 생기게 되면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를 추천드린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전화와 문자로 상담 신청도 해주셨고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 신청해 주셨던 분들께도 제작진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경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믿음을 전하는 농협 한삼인에서 6년근 홍삼 순회골들을 드립니다.